여러분 반갑습니다. 빛생TV 관산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와 상상력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 또는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친 상상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느낌도 드실 텐데요. 우리는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든가 해결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자유롭고 자발적인 정신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지구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상상력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냐, 상상력이 좀 부족하냐 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셈이죠.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인 창조할 때 창조주께서 하늘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생명 창조팀에게 준 명제가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자유의지가 풍부한 생명체인데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상력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상상력은 좁게는 삶의 일상과 실제에서 벗어나 더 넓은 자유의 공간을 확보해 주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넓게 보면 풍부한 상상력은 인류 문명과 인류 문화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익숙하고 친근한 용어인 메타인지와 상상력에는 인류가 모르는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수많은 사상가나 철학자 혹은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통해 상상력은 어디에서 오는지, 상상력의 기원은 무엇인지, 상상력은 과연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불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을 통해 상상력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몽상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미지와 상상력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가로막는 오류가 아니라 자생적인 생명력을 지닌 채 인간의 내면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작용하는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객관적 인식의 방해물로 간주되어 제거하려 했던 이미지와 상상력이야말로 놀라운 창조 활동의 근원이라고 자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상상력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기원은 물질에 대한 기억과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상상력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물질 세계를 기초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물질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즉, 물질의 기원이자 원천을 이루는 물, 불, 공기, 흙의 4가지 원소에 맞닿는 에너지 작용이 상상력의 물질적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서 상상력의 기원은 물질입니다. 상상력은 이 물질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력은 물질과 기호 그리고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더욱 확장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이것을 메타인지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경험의 대상인 거북이를 어느 강가에서 보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의 주인공인 토끼가 생각이 난 단계가 있고, 또 거북이를 보고 불로 장생하는 십장생 중 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십장생인 학과 사슴까지 떠오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는 거북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사물과의 연결을 통해 상상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거북이라는 물질적 대상을 통해 비물질적인 대상과의 연결도 이루어지는데요. 즉, 거북과 장수에 대한 생명력, 거북과 기도, 거북과 인간의 성격 등과 같은 관습, 설화, 전설에 기반을 둔 서해 문화적 상징구조를 통해서 상상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북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에서 파생되어 확장된 상징과 상징들의 관계인 점술과 기도, 기도와 장수, 점술과 성격 등을 통해 상상력은 더욱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현되기도 합니다. 물질과 언어, 기호와 상징, 그리고 상징과 상징을 뛰어넘어 느낌으로 공명하고 직관과 영감을 통해 그냥 아는 방식으로 보다 더 넓고 다양한 차원 높은 상상력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력의 기원에는 우리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 이해하는 이러한 물질적 상상력보다 더 본질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력의 기원은 각자의 인간 속에 내재된 영혼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사고 조절자,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의식이 발현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고조절제에서 나오는 창조주의 원형의식이 진리의 영을 통과하면서 논리성이 갖추게 되며, 논리성을 갖춘 이 의식이 거룩한 영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의식의 층위로 나누어지면서 상상력과 창의력과 응용력까지 갖춘 의식이 발현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의식 또는 영의 모나드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상력의 기원은 영의식인데요. 거룩한 영의 작용으로 사고조절제에서 발현되는 창조주의 원형의식이 다양한 의식으로 나타나며 비유와 상징을 통한 표현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의 가동률과 힘에 의해 인간의 창의력과 창조력의 수준, 직관력과 메타인지 능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통해 탄생된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창조력은 인간의 몸에 있는 7개의 의식선에서 나온 에너지와 시너지 작용을 통해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이 구현하는 영의식과 혼이 구현하는 혼의식을 구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식보다는 혼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육신과 혼의식으로 구현되는 에고의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영이 진정한 나의 근원이며 본체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또한 진정한 참나인 영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의식은 바로 인간의 무한한 창조성과 상상력의 기원이 되며 사람마다 메타인지의 세계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만물 중에 가장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인간에게만 무한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특권을 창조주께서 주셨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인류의 상상력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좀처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에고와 같은 혼의식에서 나오는 부정적 상상력에 자주 휩싸일 만큼 상상력이 빈곤하고 편협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불러왔던 거룩한 영이 활성화되어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 창조력은 비약적인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 행성은 지구 차원 상승과 더불어 후천의 정신 문명을 열 것이며, 이에 맞추어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지구 행성에서 대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 지구 행성에 자묘원을 건설하여 새로운 정신 문명인 영성의 시대를 펼치시게 될 것입니다. 영성의 시대란 우리의 의식과 감성이 바탕이 되는 시대입니다. 영성은 상황에 대한 예력과 사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물질적 상상력과 경험이 기반이 되기에 영성의 시대에는 하늘과의 소통과 교감 속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에 접근하게 되면서 느낌과 직관 그리고 영감을 통해 진리에 더 많이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직관을 통해 그냥 아는 것이 많아지고, 영감을 통해 더 고차원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현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미적 감동을 불러오고 아름다움의 본질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예술에 대한 원초적 상상력도 더욱더 많이 발현될 것입니다. 요컨대 영성의 시대에는 각자의 사고 조절제에 담긴 창조주의 의식이 긍정적이며 창의적인 상상력,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균형과 조화 속에서 다양하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성의 시대에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